2015년 10월 13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타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도면을 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우리 두 점선 그리기 요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두 점선 그리기와 평행선 그리기는 해봤습니다. 그쵸? 나머지 최단선, 이등분선, 뭐 법선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요. 뭐 자주 쓰는 기능도 아닙니다. 근데 뭔지는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번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하나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두 점선 그리기에서 두 점선 그리기 안쪽에 최단선 그리기라고 있죠. 자, 그럼 최단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원과 이 선 사이에 제일 짧은 거리를 찾아냅니다. 지가. 그래서 연결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최단선 클릭 원과 선을 클릭해볼까요? 지가 알아서 자리를 딱 잡아줘요. 여기서 요 원의 요 포인트와 이 선의 요 포인트를 연결해야만 이 원과 이 선의 제일 짧은 거리를 찾아내줍니다. 최단선 그리기는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이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이 있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원하고 선을 두 개를 그려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도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마찬가지 최단선 그리기로 원과 선 이런 식으로. 선하고 선에는 상관없습니다. 두 점선 그리기로 요 선과 요 선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 최단선 그리기로 선과 선을 클릭하면은 제일 짧은 쪽의 거리를 찾아냅니다. 자, 이게 뭐 요긴하게 쓰일 곳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쓰진 않지만 그쵸? 간혹 가다가 좀 요긴하게 쓰일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잘 해보셨나요? 자, 최단선 그리기 밑에 법선. 법선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해당되는데 곡선, 원 및 곡선에 해당되는 건데, 자, 법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원의 원주 방향에서 선을 뽑을 때 직각 방향, 즉 법선이라는 거는 센터로부터 이 원을 통과하는 직각선을 그릴 때 좀 편해요. 이런 식으로 그릴 때. 근데 맨날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선을 또 지워줘야 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요만큼을 필요한데 결국은 이만큼을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좀 편한 기능인데, 자, 법선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법선을 클릭하고 원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직각의 선이죠. 여러분 가끔 하다 보면 이제 솔리덕스나 이런 데 보면요. 옵션 중에서 법선이라는 법선 방향, 무슨 법선이라는 옵션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법선이라는 뜻은 원주 방향에서의 직각을 의미해요. 이 법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주에서만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릴 때 편하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나요? 법선. 내가 지금 원주에서의 직각 방향의 선을 그릴 때 편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나요,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뭐 이게 특별하게 도면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라는 거야. 막 그려놓은 다음에 법선이 뭔지는 느껴보요. 전부 다 이거 연장을 해보면은요, 다 중심을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건 중심을 지나는 직각인 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선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이등분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게 두 점선 그리고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등분선이라고 있나요?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CAD에도 이등분하는 기능이 있죠. X라인. X라인이요. 그 안에 보면은 B섹터라고 했고 B라는 옵션이 있어요. B. 그 B 옵션하고 똑같은 기능을 볼 수 있어요. 해서 이등분선 그리기를 클릭한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버튼은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자, 이등분선 클릭한 다음에 해당하는 선과 해당하는 선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내가 클릭한 두 선 사이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거 옆에 이 버튼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이를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지만 뭐 40mm 입력하면 40mm만큼 선이 그려지겠죠. 요는 뭐냐면은 애를 갈라주면서 십자선으로 다 갈라주는 거야. 이 버튼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어. 차이 뭔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뭐 쓰일 때가 가끔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등분선은요. 왜냐면은 내가 두 선을 그렸는데 그 두 선의 각도를 몰라요. 그 두 선의 각도를 모르는데 이등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때는 요 이등분 요 놈을 좀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릭하시고 엔터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게 왜 사라지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 남길 선을 하나 선택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하면은 끝납니다. 4개 중에서 남길 선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2등분도 가능하다는 거. 평행선 해봤죠 우리가? 자, 그러면 점을 지나는 내 지금 녹화하고 있나 확인해야 돼. 가까운 데 녹화 안 하고 있어. 자, 점을 지나는 접선인데요. 요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굳이 여기서 쓰이진 않아요. 여기서 쓸 필요는 없는데 접점의 수직한 위치는 끝점을 잡을까? 접점을 지나는. 자, 지금 내가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잘 보세요. 원을 클릭한 다음에 요 점을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원에 접하긴 접하는데 이 점에 수직된 지점에서 접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다시 해볼까? 내가 한번 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선을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여기 이쪽에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할 때 다시 한번 원을 클릭한다? 근데 접점에 수직하는 위치래요. 접점에 수직하는 위치. 이게 뭐냐면은 이 원에 접하긴 접하는데 어느 점에서 접하게 그릴 거냐 이거야.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아니면 뭐 여기서 접할 거야? 여기서 접할 거야? 그 위치를 모르잖아 지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점을 찍어주는 거야. 이 점을 딱 찍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선과 직각인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부터 이 접점인 포인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점에서 수직된 지점 포인트.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접점은 이 포인트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직각인 포인트로부터 접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점을 지나는 접선을 한 다음에 원을 선택한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 점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점과 수직 포인트에서부터 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까 얘랑 좀 틀리죠? 얘는 이 점이었고 이번에는 이 점이잖아. 틀리죠 지금 선이. 이런 식으로. 여기랑 직각인 포인트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위에 있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두 점선 그리기 안쪽에 있는 이놈들을 한 번씩 알아봤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제일 잘 쓰는 기능은 두 점선 그리기와 평행선 그리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캐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X라인은 배웠다고는 하지만 X라인에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한 번쯤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란 거지 얘가 자주 사용한다는 말을 못하겠어 제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편의에 맞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일단 두 점선 그리기로 바꿔 놓겠습니다. 저는 버튼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헷갈리시니까 두 점선 그리기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ESC 한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워볼까? 선택 반전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선택 반전을 누르면 전부 선택이 되겠죠? 맞나요?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선택 반전을 띡 눌러주시고 딜렛. 자,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원 그리기 안에 있는 점각도, 3.1, 2.5, 3.5, 점각도 시작점, 접어노.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중에서 많이 쓰이는 건 있긴 있어. 근데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심점 반지름 또는 지름 이거밖에 안 했죠. 자, 그 밑에 있는 점각도 스케치 이게 뭔지 알아봅시다.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아크 있죠? 캐드에서 아크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아크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네모가 있는데요. 와이드가 150이고 하이가 100이야. 자, 이런 사각형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도형이 어떤 거냐면은 찾아봐 드릴게요. 교재 몇 페이지 열어놓으시냐면은 요거. 자,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뀌었네, 세로로. 그러면 나도 세로로 바꿔서 다시 그릴게요. 자, 사각형 그리기 하는데요. 원점에서부터 찍어준 다음에 W가 100이 되고요. H가 150이 되게 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기다려보세요. 자, 계속해서 라인을 그리는데요. 자, 라인은 여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에 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도 중간점에서 중간점에다가 선을 하나 연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점각도 스케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중심점
예를 들어서 중심점은 내가 여기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나서 스타트 포인트 찍어주고 엔드 포인트를 찍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내가 R 값을 살짝 바꿔보면은 R을 쓴 다음에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지금 중심점이 바뀌어버려요. 중심을 여길 끼고 있으려면은 봐보세요. 내가 중심을 여길 찍었죠. 여길 찍었기 때문에 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점을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바꿔볼까? 방법을. 일단 점각도 스케치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점각도 스케치는 정확한 중심으로부터 갑니다. 다시 보세요. 점각도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중심점을 클릭하러 나오죠? 자, 중심을 여기 클릭했어. 그럼 요점은 변하지 않겠죠? 시작각도 요정도 요점 클릭, 끝각도 여기 이렇게. 그리고 R을 입력한 다음에 몇이냐? 100이죠? 100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점은 여기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R100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100짜리 거리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끝점에서 이런 식으로 100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맞나요? 이건 어렵지 않죠? 확실한 중심점을 알고 있으면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용도하고는 좀 틀리겠죠? 예, 끝점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을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들어오면은 점각도 스케치 뭔지 알겠고, 이거는 이제 원인데 정확한 중심을 알고 있을 때 쓰이는 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점각도 시작점 끝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점 플러스 각도 시작점 끝점. 자, 점각도 시작점 끝점을 한번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요, 요 버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 버튼과 이 버튼인데, 이 버튼은 시작점을 먼저 찍을 경우, 이 버튼은 끝점을 먼저 찍을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 캐드에서 아크 배울 때 기다려봐. 깜짝 놀랐네. 자, 캐드에서 아크를 그릴 때요, SER, 그 스타트 엔드 레디우스 방법을 쓸 때 시작점은 반드시 어딜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의 이 경우에는 오른쪽을 먼저 찍어야만 반시계 방향 이렇게 나온다고 배우지 않았나? 맞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다. 마케임에서는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요 지금 점각도 시작점 끝점 있죠? 이걸 하게 될 경우에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로 방향으로 지금 그릴 때는 반드시 시작점 어디? 여기가 시작점이고 끝점은 여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점을 먼저 찍고 싶대. 먼저 찍을 거고 끝점을 두 번째로 찍을 거래. 그러면은 이 버튼이야. 이게 시작점을 먼저 찍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 버튼은 뭐냐면요, 끝점을 먼저 찍고 싶을 때. 이거는 끝점을 먼저 찍을 사람이 이걸 눌러놓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시작점 먼저 찍으라는 게 아니야. 끝점을 먼저 찍어도 되는데, 끝점을 먼저 찍을 것 같으면 이 두 번째 버튼, 이 버튼을 먼저 체크를 해놓고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점 버튼이 들어가 있죠. 옆에는 끝점이라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작점 버튼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점 버튼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점은 여기가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쓰래요. 자, 반지름과 시작각 끝각도를 입력하래요. 반지름은요, 몇인가요? 100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됐네. 끝점을 입력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 시작점 끝점이 왜 안 들어가지? 점각도 시작점 끝점 중심점이 되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와크가 왜 이러지? 점각도 시작점 시작 포인트. 이 거리를 알아야 되구나. 천상. 그러네. 거리를 200으로 할까? 시작점과 R값 100이죠. 그리고 D값은 200이고 각도를 모르네. 각도를 몰라. 각도 그럼 180도 해야겠다. 끝점이 180이죠. 180 끝점 시작점 0 끝점 180. 마찬가지네요. 아크가 여기서는 해당이 안되네. 이것도 중심점 천상 알아내야겠네. 애매하네. 다시 한번 점각도 시작점 찍고 R값이 100, 파에는 200, 0도에 180. 안되겠네. 이거는 이게 지금 4분점이라서 안되네. 여기서는 4분점을 인식받거든요, 얘는. 그러면 참, 그럼 이 중심점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소리인데 애매하네. 얘 같은 경우가 치수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70.1이라는 거리값을 알아냈습니다. 70.1.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거리값을 측정해보면은 요 거리만 한번 측정해볼게요. 다이내믹 지수를 이용해서 자동 커서 위치, 근접점 해제하고, 자, 요놈이 이제 20.1이라는 거리값이 있습니다. 20.1. 근데 이 원의 반지는 150이죠. 따라서 이 홀을 그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요 지우고 해볼게요. 이동의 옵셋에 20.1이라는 치수를 먼저 옵셋을 한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거기서 150mm 반지름 만큼의 거리를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야겠죠.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중심에서 아크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점각도 스케치, 이 점각도 스케치를 이용해서 중심점은 여기에 중간점이 돼야 됩니다. 중간점. 그리고 시작점이 아까 말했던 반시계 방향 여기와 끝점이 여기, 이런 식으로 찍어도 상관없겠더라. 그러면 확실해지겠죠. 자, 얘가 또 마찬가지겠죠. 얘 같은 경우도 만약 거리값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13.4라는 거리가 있네요. 13.4. 자, 그럼 13.4라는 거리를 알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치수 깊이 만약에 여기에 13.4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에 높이가 13.4다. 이렇게 치수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좀 더 쉬웠다는 거죠. 막햄을 그리기에는. 그래서 13.4가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없다고 가정하고, 자, 얘도 없다고 가정하고, 이동의 옵셋에 13.4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띄워주고요. 적용. 그 다음에 이 반지름 100mm니까 중심의 위치가 100만큼 내려가야겠죠. 이 선을 갖고 아래로 100mm만큼 딱 떨어뜨리면은 중심이 이 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해서 아크를 또 그려볼까요? 점각도 스케치를 이용해서 중심 포인트는 여기에 센터 포인트 되고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시작 포인트는 여기가 되고 끝 포인트는 여기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이 점각도 스케치라는 거, 이 점각도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심 포인트가 정확한 위치를 좀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면은 그 중심의 위치를 찍을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이라 되죠. 20.1이니까 20.1에서 결론 몇이냐? 제가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Shift 누르고 원점 찍어요. 그냥 선을 만들기 싫으신 분들, 그러니까 선이 지금 내가 옵셋을 위로 띄우고 다시 밑으로 이렇게 띄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을 띄우기 싫으신 분들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봐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아크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점각도 스케치를 클릭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원점을 찍는 거야. Shift 누르고 원점을 찍는다는 거는 원점을 찍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떨어뜨리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Y 방향으로 일단은 몇이 가냐면요, 75가 올라가서 플러스 13.4가 한 번 더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13.4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몇을 빼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몇? 100을 빼주면 되는 거죠. 75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75가 올라가서 13.4가 한 번 더 올라가고 거기서 마이너스 100만큼 내려가라는 거죠. 이렇게 써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동해서 옵셋을 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해되시나요? 엔터. 그러면 여기 점이 잡히죠. 그럼 스타트 포인트 찍고 엔드 포인트만 찍어주면은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힘들다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이동으로 옵셋으로 직접 눈에 보이게끔 선을 옵셋 하는 게 좋고요. 뭐 사용하기 나름이 되겠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두 점선 그리기에서 미드 포인트에서 요 점까지 선 하나 그린 다음에 요 선의 길이가 몇이었다고 그랬지? 20.1이라 그랬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 20.1이니까 점각도 스케치 그리기에서 Shift 누르고 원점을 클릭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이야? X 방향이죠? X로 50이 가서 마이너스 50이구나. X로 마이너스 50이 가고 마이너스 20.1이라 했죠? 20.1. 자, X로 마이너스 50이 가서 마이너스 20.1이 한 번 더 가죠. 거기다가 플러스 몇을 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150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내가 지금 Shift로 L 클릭했으니까 L로부터 마이너스 50이 가고 거기서 마이너스 20.1만큼 더 가고 거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150이 돌아와라. 그럼 여기가 센터 포인트 되겠다. 맞나요? 네, 그래서 엔터 쳐볼까요? 요렇게 쳐보면은 센터 포인트 지금 여기 잡히고 있어요. 여기 맞죠? 그럼 선을 그릴 필요가 없겠죠?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더라고요. 엔터 하면은 굳이 선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선이 없다는, 치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얘한테는. 그러니까 이 치수를 내가 임의로 주겠습니다. 이게 13.4였죠? 13.4고 얘가 20.1이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좀 시간 좀 들여볼 테니까.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얘가 20.1. 요 치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리기 힘들었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점각도 스케치 이제 뭔지 알겠고, 그 밑에 있는 점각도 시작점, 끝점. 요놈 같은 경우는 4분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림이 정확하게 4분점에서 포인트가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4분점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4분점 포인트를 모르는 상태예요. 요 포인트 4분점이 아니죠. 이렇게 그려보면 4분점 시절 존재하는 게 어디에서 존재하냐면은 요 정도에서 존재하겠죠.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4분점을 찍을 수는 없는 위치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걸 그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물론 이 용도로 그리지는 않겠죠. 해보겠습니다. 점각도 시작점, 끝점.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버튼은 뭔지 알 겁니다. 시작점을 먼저 칠 건지 끝점을 먼저 칠 건지 그거 해주시면 되겠고, 보통 시작점 먼저 찍기 때문에 시작점 버튼 눌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 같은 경우는 어디에 돼야 되냐면은 이 포인트 계산이 좀 어려워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똑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제 Shift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Y부터 X부터 계산하면은 X는 일단은 반지름 몇이었죠? 이거 100짜리였죠. 그럼 X는 100이 되겠지 당연히. X가 100이고 Y는 75가 올라가서 플러스 13.4 마이너스 100만큼 내려온 자리죠. 그러니까 X는 100이고 X는 100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여긴데 X가 100 정확하게 이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Y방향으로는 올라갔다가 100만큼 내려온 요 자리. 요 자리에서 X가 100이라는 소리죠. 시작점이. 요 자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엔터 쳐볼게요. 그럼 포인트가 여기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점 여기 잡히고. 잘 보면은 여기 원의 중심에서의 4분점이 아니라 살짝 더 내려온 여기에서의 4분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시작점 찍어줬으면 반지름 값은 몇인가요? 반지름 값 100이죠. 100. 자, 어때요? 딱 만나고 있죠 지금 여기서. 그럼 시작 각도는 0도고 끝 각도는 180도이기 때문에 시작 각도는 0도에서부터 끝 각도 180도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 지금. 만약에 시작 각도를 0도가 아니라요, 시작 각도를 뭐 45를 쓰게 되면은 아크는 45도부터 시작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45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45도 할 이유는 없겠죠. 0. 끝각도 180도를 바꿔볼게요. 끝각도 180도를 270도로 하게 되면은 시작 각도는 0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0도 그대로 된 상태에서 270도로 가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0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270도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시작점은 유지를 시키고 끝각도를 변경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나오게 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얘가 정확히 안 붙었구나. 얘가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150mm 정확히 안 만날 거야 아마. 그쵸? 소수점이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 측정해보면 알겠지만, 캐드로 그래서 측정해보면 알겠지만요, 요게 여기랑 정확히 들어오는 15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점 몇몇몇인데 생략이 된 거죠, 뒤에 숫자가. 그래서 살짝 뜰 거라는 거죠, 요 사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편법을 좀 이용하자고 하면은 점 그리기로 조금 잘라내면 좋겠죠. 이렇게 트림에서 점 있죠, 점으로 이렇게 좀 잘라내면은 선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점각도 시작점 끝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150 한번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 4분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마찬가지 150 아크가 이렇게 생성돼야 되는데 실질적인 원의 4분점 어디 있냐면은 훨씬 더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에 4분점이. 그럼 이 4분점을 찾아야 돼요. 시작점. 요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 시작점 위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아래가 아니라 위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트 포인트 찍어 주시고요. 시프트 원점. 자, X 방향으로 일단은 갑니다. X 방향 몇이 가요? 75가 가죠? 그리고 여기 몇 거리라 했어 내가? 20.1이라 했나? 그쵸? 그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75가 가서 마이너스 20.1을 가죠? 그리고 플러스 150이 가죠? 그리고 Y는 몇이 돼야 돼요? Y는 150이 돼야겠죠? 4분점이니까. 그쵸? 엔터 치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잡힙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서.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R 값은 150이 되는데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각도 몇 도가 돼야 돼요? 시작점 각도 몇 도야? 90인가요? 90? 맞나요? 맞죠? 시작점 각도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4분점인데요. 여기가 4분점이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0도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렇게 봐주면 90도가 돌아간 상태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90도가 돼야 되고 끝나는 건 270도로 하면 되겠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뭐가 계산이 틀렸는데? 그쵸? 내가 뭐 계산 틀리겠나? 중심점이 틀렸나?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뭐 중심이 틀렸죠? Shift 눌러주시고 X로 마이너스 5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0.1이고 다시 플러스 150이죠? 플러스 150. Y는 150이 되고 반지는 150에 시작각도 90에 끝각도 270도가 되겠죠? 여러분 딱 만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 점으로 트림을 이용해서 점으로 트림할 때는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선을 선택할 때 남아야 될 부위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가 먼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먼저 클릭해 준 다음에 어디까지? 요 점까지죠?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밑에도 남아야 될 선을 선택하고 어디까지? 요 점까지 이렇게 잘려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더라고. 트림할 때 이 점으로 이게 상당히 유용한데 이걸 되게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점으로 트림 한번 조금 더 사용해 보세요.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 목사만 남았죠. 이동에 대칭 이동. 대칭 이동할 요소는 요놈. 엔터. 얘 같은 경우는 거리값을 이용할까요? X를 이용해서 50mm 가볼까요? 50mm가 아닌가? 원점이 이게 50mm 인식받네 지금. 일단은 뭐 선으로 하지 뭐 그러면은 점으로 하죠. 점으로 할게요. 점으로. 네. 두 점을 이용해서 여기 미드포인트와 여기 미드포인트 이렇게 해서 적용. 다시 한번 대칭 이동 요 선을 선택하고 엔터. 두 점으로 여기 점과 여기 점 엔터. 화면에 색상 복귀 해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점각도 스케치 그리기 요거와 그리고 점 각도 시작점 끝점 요거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틀립니다. 애 같은 경우는 중심이고 그렇죠? 애 같은 경우 뭡니까? 시작점이죠. 애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애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애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어디부터 시작을 했어요? 반시계 방향이라 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애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호가 생성되다 보니까 만약에 호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시작점이 반드시 위에서 생겨야 돼요. 끝점은 아래고요. 그리고 애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반드시 시작점은 동쪽이고 끝점은 왼쪽이 된다는 거죠. 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애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시작점이고 위에가 끝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좌표값을 입력하더라도 센터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단에 있어야겠죠. 하단에. 얘 같은 경우는 요놈의 센터 포인트에서 4분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 포인트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좌표계 입력할 때.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